총성이 멎었습니다. 포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늘은 다시 파랗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전쟁은 마지막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끝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뉴스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난 뒤 이 세상에서 조용히 변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무기와 돈의 흐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전쟁 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가 그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연구 결과를 보면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귀한 병사의 약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 이란과의 전장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기괴해집니다. 이란은 드론 전쟁과 전자전 그리고 도심 게릴라전에 특화된 군대입니다. 이곳에서 병사들이 경험하는 공포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공포가 병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격 속에서 살아남은 테헤란 시민들의 뇌를 정밀 검사해보면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변형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수축하며 고통이 유전자에 각인되는 과정은 공포 영화보다 더 잔혹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승전보 뒤에 가려진 이 끔찍하고도 정교한 파괴의 현장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는 인간 신체의 붕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학적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시민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폭격 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그들의 뇌가 평화를 되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위협을 느끼면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적당한 양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기민하게 만들지만 전쟁터 같은 극한의 공포가 매일같이 반복되면 이 호르몬은 뇌를 파괴하는 독약으로 돌변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인 해마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해마는 물리적으로 수축하며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제 먹은 점심 메뉴나 소중한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년 전 폭격의 순간과 비명소리만은 뇌리에 박힌 듯 생생하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은 그 어떤 흉터보다 깊고 잔인하게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상처가 당사자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의 정점인 후성 유전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임신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게 설정된 채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는 아직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전쟁터의 공포를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대물림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낙인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유전자를 타고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왜 전쟁을 그토록 경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동안 그 땅에 함께 살던 동물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좁은 길목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쿠웨이트에서 유출된 엄청난 양의 기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르시아만의 해양 생태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는 돌고래와 바다 거북 그리고 희귀종인 듀공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택한 적도 없고 누구의 편도 아니었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희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인간이 사라진 곳에서 생명이 다시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무장지대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DMZ가 세계적인 생태 보고가 된 것처럼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자 멸종 위기에 처했던 야생동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땅인 지뢰밭이 동물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맥에 서식하는 페르시아 표범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단 1000마리도 남지 않은 이 희귀한 맹수에게 이란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안식처와 같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표범들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인간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 들 때 우리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전쟁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적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질병에 주목해야 합니다. 걸프전 이후 미국 병사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했던 정체불명의 신경질환인 걸프전 증후군을 기억하시나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 병은 이란 전쟁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란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 그리고 전쟁 중 노출되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한 먼지들은 우리 인류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증후군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병사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란은 드론 전쟁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정교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폭탄을 투하하는 드론은 병사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심어줍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이 내려올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은 신경계를 상시 비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재래식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전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 차단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고립된 병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뇌의 회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기에 충분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끊임없는 환청일 것입니다. 또한 전쟁터에 남겨진 불발탄의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 중 투하된 폭탄의 약 10%는 터지지 않은 채 땅속에 묻힙니다. 이란의 비옥한 농토와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년 수십 명의 민간인이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를 잃습니다. 이란의 미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혹은 아이가 길가에 떨어진 예쁜 금속 조각을 줍다가 한순간에 삶이 파괴되는 비극은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잔혹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진짜 무서운 얼굴은 생물학적 파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총성이 멎은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은 바로 무기의 이동과 그 뒤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용된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전쟁이 끝난 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기는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주인이 바뀔 뿐이라는 냉혹한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는 전쟁이 끝나도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바꾸어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의 정밀 유도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이란이 자랑하는 수천 킬로미터 사거리의 샤하브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자살 드론들입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순간 이 거대한 살상 병기들 중 상당수는 암시장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특히 소형 화기들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끝에서 그 비극적인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미군이 남겨두고 떠나거나 탈레반이 탈취한 최첨단 미국산 소총과 야간 투시경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암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란의 정교한 미사일 기술과 미국의 첨단 장비들이 테러 조직이나 범죄 집단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평화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위태로워집니다. 더 끔찍한 것은 우리 발밑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살인마들입니다. 바로 불발탄입니다. 통계적으로 전쟁 중에 투하된 폭탄의 약 10%는 제때 터지지 않습니다. 이란의 도심 한복판과 평화로운 농촌 지역에 떨어진 수십만 발의 폭탄들이 터지지 않은 채 땅속 깊이 박혀 침묵을 지킵니다.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밭을 갈던 농부가 그 폭탄을 건드립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흙 속에 묻힌 예쁜 금속 조각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년 수십 명의 민간인이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란의 미래 역시 이 잔혹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땅속에 박힌 폭탄은 세대를 건너뛰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비겁한 무기가 되어 남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기술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재앙이 더해집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과 미국이 보여줄 드론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이 기술이 민간 분야로 역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기술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지만 그것을 손에 쥐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릅니다. 군사급 드론 기술을 흡수한 마약 카르텔이나 테러 조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소리 없이 마약을 운반하고 요인 암살을 시도할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는 전쟁이 끝나도 형태를 바꾸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들의 지갑과 일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이며 그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하루 평균 약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이 혈관은 꽉 막혀버립니다. 그 즉시 전 세계 유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마주할 기름값이 2배, 3배로 뜁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비닐봉지 가격이 오르고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서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요동칩니다. 배달비가 오르고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란과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물가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이란 재건 사업이라는 수십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립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헬리버튼이나 KBR 같은 군산 복합체 기업들은 재건 사업을 독식하며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폭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폭탄이 부순 건물을 다시 지어주며 또 돈을 버는 이 기괴한 비즈니스 모델은 전쟁의 가장 추악한 뒷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미 2021년에 중국과 25년간의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란의 땅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 주체가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이란의 항구와 철도 그리고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려 들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부어 전쟁에서 승리할지 모르지만 그 승리의 경제적 과실은 고스란히 중국의 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의 문제를 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자리를 중국의 자본이 채우면서 세계 질서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각 변동은 결국 정치적 공백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합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는 항상 더 잔인하고 통제 불가능한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라크의 붕괴 이후 이슬람 국가라는 괴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된 뒤 그 땅이 어떻게 끝없는 내전의 늪에 빠졌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우게 될까요? 우리는 또 다른 분열 국가와 테러 조직의 온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전쟁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카드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늪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숨을 쉴 공간을 얻게 되고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할 기회의 창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한 지역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우리가 알던 평화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조용하고도 오래가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민족의 영혼과 정체성에 새겨지는 깊은 흉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겪었던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민족적 멸시가 결국 히틀러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의 폐허 속에서 다음 세대의 적을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폭탄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그 땅에 깊게 뿌리내린 증오까지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증오는 폭격의 화염 속에서 더 단단하게 단련되어 복수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전쟁의 끝이 곧 다음 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지구 반대편의 어느 골목에서는 무너진 집더미를 보며 복수를 맹세하는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남기는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선택했다는 그 전쟁이 사실은 더 큰 재앙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전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이 거대한 분노의 파도는 언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승전보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진실은 우리가 왜 전쟁의 뒷면을 그토록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영혼을 파괴한 대가는 결국 인류 전체가 나누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파괴와 혼란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진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가 왜 매번 전쟁의 뒷모습에 가려져 우리를 비껴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는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뇌구조부터 동물의 서식지, 그리고 무기의 은밀한 이동 경로와 거대한 돈의 흐름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한 민족의 정신과 세계 질서의 판도까지,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파괴하고 재편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쟁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인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총성을 완전히 멈추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전쟁의 화려한 승전보와 첨단 무기의 위력에만 눈이 멀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잔혹한 뒷면을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마지막 폭탄이 터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탄이 남긴 상처가 온 세상을 뒤덮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연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뒷면을 똑바로 응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뒷면을 보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